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5일 7시 50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책이 좀 다릅니다. 네, 정신현상학, 해겔의 정신현상학 서설을 보다가 이제 이거는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봐야지 하고 가져온 건데요. 네, 정신현상학에서 우리가 앞서 이제 수학예찬, 알랭 바디우의 수학예찬을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영상으로도 했었던 건데, 그때 이제 알랭 바디우가 수학이라는 게, 그 증명과 관련된, 뭐, 학문에 있어서는 뭐, 획기적인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수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학문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뒤에 읽어볼 건데, 그 부분에 비슷한 내용, 좀 비슷한, 바디우가 말한 거랑 완전 같진 않은데, 내용은 같아요. 구성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그런 게 있어서 이거 재밌다 그러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진리는 종교나 신 권위가 아닌 학문성, 합리성에 기초한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해요. 일단 진리를 긍정하는 입장이에요. 해겔이나 바디우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진리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을 비슷하게 얘기했네,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다 싶고요. 전에 제가 말했다는 그 알랭 바디우의 수학예찬 구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걸 했길래 도대체 너가 가지고 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순전히 수학이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홀로 감당해낸 인식과정의 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증명해낸 겁니다. 이것은 진리가 사제나 왕이나 신에 의해 담보될 경우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제나 왕이나 또는 신이 옳은 것은 그들이 사제거나 왕이거나 또는 신이기 때문이지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전에 진리라는 거는 뭐 사제라던가 왕이라던가 종교라던가 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게 맞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신으로부터 비롯돼야 돼 이런 식으로 했을 때만 진리다. 근데 수학은 어떻게 했다? 수학은 증명을 시도했다. 어떤 권위나 이런 거에 의존해서 진리를 찾아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수학은 좀 대단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해겔이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신에 의해 담보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에 의해 담보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학문성을 갖추려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학문성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증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도 우리는 신과 권위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이제 증명을 통해서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알랭 바디우가 2000년도에 하고 있지만 1770년도였네요 1800년도인가요? 아무튼 이때 해겔도 똑같이 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 이제 해겔이 과연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설에 보게 되면 나오는 거고요. 진리의 참다운 형태가 이러한 학문성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할 때, 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끊었습니다. 진리의 참다운 형태가 학문성 속에 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가 학문성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학문성이라는 게 뭔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성이라는 게 뭘까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의문만 일단 갖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같은 의미에서 진리는 오직 개념 속에서만 스스로 존재의 터전을 마련한다. 진리라는 게 개념 속에서만 자기 존재의 터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또는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점이잖아요. 무엇 할 때 시점인데 두 시점을 말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시점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은 같은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다가 1번 한도 말해보고 2번 한도 말해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앞뒤는 문장의 구조나 단어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학문성 속에 진리가 깃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개념 속에 진리가 터전을 마련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성 속과 개념 속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학문성은 그럼 개념적인 뭔가란 얘기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직 뭔지는 모르죠. 아직 뭔지 안 나죠. 아무튼 학문성이라는 건 어떤 개념적인 뭔가다라는 것만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주장이 현대인에게 확신처럼 받아들여지고 또 폭넓게 전파되어 있는 생각이나 여기에서 도출된 기결과도 모순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보게 되면 간단한 것부터 볼까요? 진리가 학문성 개념 속에 터전을 마련한다고 할 때, 앞에까지의 예옥이죠. 현대인에게 받아들여지는 것과 이 내용이, 진리가 이렇게 터전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것과 모순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주장이, 이 주장, 진리가 학문성 속 개념 속에 터전을 마련한다는 이 주장이 현대인에게 확신처럼 받아들여지고 전파되어 있는 생각, 아니면은 여기서 도출된 귀결과 모순된다, 이겁니다. 이 주장하고 이 결과나 생각,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모순, 충돌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근데 현대인은,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인은 학문성 속에서 진리가 자리하는 걸 모순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얼핏 생각을 해봐도 진리라는 게 학문성 말고 과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지? 진리라는 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학문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종교거나 권위예요. 신이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종교나 권위 쪽으로 간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현대인들, 지금 현대인들은 이 헤겔 당시의 현대인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종교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은 것에서 진리가 나타난다는 게 헤겔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지금 현대인들은 지금 학문성 말고 다른 곳에서 진리가 난다고 했는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종교거나 권위일 거고, 학문적인 걸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종교나 권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건데, 종교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은 것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현대인의 생각과 다르니까. 현대인의 생각은 종교나 권위에서 진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헤겔은 자기가 하는 말이 현대인의 생각과 다르다, 모순된다고 했으니까 종교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은 것에서 진리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진리가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뭐가 있을까 해보면은 증명이죠. 증명에서 나타날 수 있다. 또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마저도 자기만의 어떤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믿을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지라도 어떤 직관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어떤 걸 진리라고 생각할 밑바탕이 되어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류로서의 진리든 진짜 진리든 간에 증명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학문성이라는 거는 증명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3번 정도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그냥 학문성 속에 진리라는 게 증명 속에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막연하게 추리를 거쳐서 학문성은 증명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긴 했는데, 좀 더 뒤로 가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정리를 해보면 진리는 학문성, 그러니까 증명 속에서 터전을 잡는데 이는 현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 문장이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생각들은 뭘까 했을 때 이걸로 나와야 되겠죠. 종교적이거나 권위적인 것, 거기에서 진리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가거나,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유물론적인, 내가 본 것만 진리다라는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험적인 요소로서 진리가 나온다라는 입장,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죠. 근데 진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억지로 끼워 맞춘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나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순에 관하여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지금 우리가 비판하려는 일시적인 유행사조와 마찬가지로 한낱 단정 이상의 것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불필요한 일만은 아닌 듯하다. 이게 좀 문장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모순,
나와 현대인들 간에 생기는 모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일시적인 유행 사조와 마찬가지로 단정 이상 어떤 하나의 단정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정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설명하는 게 그거는 불필요한 건 아닐 거야. 한번 생각은 해봐도 돼. 얘기는 해봐도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왜 진리가 학문성에 자리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가 학문성 속에 자리하는 이유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설명해도 될 것 같다. 필요해 보인다는 좀 세니까 설명해도 될 것 같다. 예, 이런 식으로 치환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를 볼게요. 네. 근래에 횡행하는 사조에 따르면 근래의 사조가 뭘까요? 그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뒤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리란 직관이나 절대자에 대한 직접지 또는 종교나 존재, 그것도 신적인 사랑의 중심에 있는 존재가 아닌 단지 존재 그 자체라는 등으로 불리는 것에만 아니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서 존재한다고 할진대.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보게 되면 진리는 직관이나 절대자에 대한 직접지 또는 종교, 존재, 그다음에 신적인 사랑이 중심에 있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아닌이라고 끊겼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진리는 이거라고 봤다 이거예요. 직관이나 직접지, 종교, 존재, 신적인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진리라는 건 직관이나 절대자에 대한 직접지나 종교나 신적인 존재가 똑같은 얘기를 제가 적어놨네요.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됐을 때 뭐냐면요, 이 직관이라는 거는 인투이션, 직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투이션, 직관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 지워버렸네요. 예, 지워버린 것 같은데 직관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경험의 측면에서 말하는 직관은 내가 바로 보다, 직접 보다를 의미하는 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투이션처럼 바로 떠오르다, 어떤 걸 봤더니 직관적으로 저건 저거야 라고 떠올랐다 할 때 그 직관이에요. 그래서 직관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이거는 지금 이 직관은 인투이션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영문은 찾아보지 않았어요. 영문 찾아보지 않았는데 인투이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으로 영감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 어떤 암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관이나 절대자에 대한 직접지, 절대자라는 건 신이죠. 신에 대한 직접적인 암인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말을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앞서 말한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보고 있죠. 영감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신화적이거나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단지 존재 그 자체라는 등으로 불리는 것에만, 아니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서만 존재한다. 진리라는 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존재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를 통해서만 파악한다, 이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에서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악하는 대상, 우리가 눈앞에 목전에 둔 대상을 가지고 파악할 때만 존재한다. 진리라는 게, 진리는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치 경험주의적인 얘기로도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근래에 횡행하는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횡행하는 사조. 그래서 진리는 직관, 절대자에 대한 직접지, 종교, 신적인 존재와 관련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라는 건 존재 그 자체 등으로 불리는 것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근래의 진리에 대한 이해는 진리는 종교, 신 등에 의해 파악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를 통해서 파악된다고 한다. 이 얘기는 경험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의 근데 맞네요. 파악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철학의 서술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실로 개념의 형식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 요구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데 제가 풀어본 걸 먼저 읽어볼게요. 그렇다는 것은 철학의 서술에게도 어떤 개념에 따른 구조가 아니라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것이 요구된다는 건데 지금 뒷부분까지 같이 해버린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살짝 꼬였습니다. 예, 반대되는 것이 이제 요구된다. 이 반대되는 게 뭐냐? 개념의 형식과 반대되는 게 뭐냐? 개념에 따른 구조가 아닌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절대적인 것은 개념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감지되고 직관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소리 높이 외쳐대야 할 일은 절대적인 것의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감정이나 직관이라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감정이나 직관, 이거는 경험을 말해요. 예, 경험. 일단은 지금 좀 꼬였기 때문에 뒤에부터 할게요. 다시 풀어보면 있는 곳 진리는 개념에 의해 파악되는 게 아니라, 예, 개념에 의해 파악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감지되고 직관되는 것이다. 이걸로 봐도 경험주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리 높이 외쳐야 하는 거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 같은 개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감정이나 직관이다. 어떤 진리적인 것에 대한 느낌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바로 보고 파악하는 감각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관되는 것은 다르게 말해 경험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란 이야기가 된다. 예, 진리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종교적인 색채로 이제 현상을 바라보면서 종교적 진리를 내세웠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냐면 종교적인 색채로 이제 바라보는 현상이 죽고 쇠락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 위주로 파악하는 경험적 진리가 대두되고 있다, 요구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네요. 예, 제가 빼먹은 줄 알았는데 오늘 낮에 좀 작업을 했는데 아무튼 네, 직관의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진리란 직관이나 절대자의 뭐 직접지 이렇게 나왔죠. 네, 이게 흐름상 직관, 인투이션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직관은 사변적인 직관, 예, 그냥 무의식적으로 팍 떠오르는 직관, 이걸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감정이나 직관은, 네, 감지되고 직관되는 것과 일맥상통해야 돼요. 왜냐면 임으로, 네, 그 내용을 이어주잖아요. 예, 이 문장 구조로 봤을 때도 이 직관이나 감정이라는 게 앞선 문장과 이어진다, 의미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이건 경험에 말하는 직관, 네, 바로 보다, 직접 보다, 직접 관람하다, 뭐 이런 의미의 직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제가 정리를 했네요. 네, 지금 근래의 사조와 해겔의 차이점, 근래의 사조하고 지금 해겔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래의 사조는 뭐냐면 진리는 감정이나 직관, 즉 경험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네, 절대적인 것, 진리죠. 절대적인 것은 개념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감지되고 직관되는 것이다. 여기도 이 직관도, 네, 경험하는 거, 바라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해겔은 앞서 뭐라 그랬나요? 진리는 학문성의 터전을 잡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직관, 경험이라는 게 학문성이냐라고 놓고 보면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 좀 굉장히 긴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긴 내용을 지금 사실 정리를 했어요.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하긴 하다가 또 중간에 자르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하이라이트만 치면서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대충 대략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은, 진리에 대해, 이 중간 내용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신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나, 인류가 어떻게 진리에 대해 접근을 했는가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종교적인 접근을 하다가 경험주의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경험주의가 이제 또 함몰되니까 경험주의에 반몰되는, 경험주의로 이제 함몰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주의에 반하고 종교적인 색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자기들만의 또 입장들을 제시하고 막 아는 체하고 현명한 사람인 척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혼란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 정신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시점의 인간의 정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또 볼만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완전히 내용이 갖추어지고 그 성질이 밝혀진 것만이 공교적이고 개념적이며 또한 학습을 통하여 만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뜬금없이 나와서 뭔가 싶겠지만, 예, 여기를 보게 되면 현상에 대한 이해가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종교적인 색채와 경험적인 색채를 좀 벗어야 한다. 지금 여기 지금 종교적 접근을 해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탐구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경험주의적으로 가니까 형이상학적인 거나 신앙심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렸다 이래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방법하고 경험주의적인 방법을 따라가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그 중간에 뭔가 적절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방법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겔이.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올바른 정신, 새로운 정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히 내용이 갖추어지고 그 성질이 밝혀진 것만이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현상에 대한 이해가 종교적, 경험적 한계에만 놓이는 게 아니라, 이런 한계에 이제 쌓여서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증명이 갖추어지고 밝혀진 것만, 네, 온전하게 이제 내용이 갖추어졌다라고 했는데 증명이 갖추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내용, 이게 맞을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내용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증명이죠, 증명. 이게 왜 증명으로 해석되는지는 또 뒤를 보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증명을 갖추어지고 밝혀진 것만이 만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학문성과 관련된 내용도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 완전한 내용이 갖추어지고 그 성질이 밝혀진 것만이 이제 진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만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진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한 내용, 이거는 증명을 통해서 갖출 수밖에 없네 라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이것도 학문성과 관련이 돼서 해겔도 증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더 명확해지지 않았나요? 완전한 내용을 갖추고 그 성질이 밝혀진 거, 그럼 이 성질을 어떻게 밝힐 것이냐 했을 때 증명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죠. 경험주의적인 관찰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종교적인 관찰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관찰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밝힐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겠냐 했을 때 보면은 증명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학문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이해 가능한 형식을 갖추게 될 때라야만, 그러니까 일단 더 읽어볼게요. 비로소 그것은 만인에게 제공되고 누구나가 거기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닦여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내용을 갖추고 그 성질이 밝혀진 상태, 네, 이런 상태가 갖춰져야만, 네, 만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거죠. 만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지금 이 두 내용을 한 번 더 말해준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꿔서, 문장의 형식을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제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는 학문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이해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 예, 어떤 거? 완전한 내용을 갖추고 성질이 밝혀진 경우. 네, 이거는 학문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이해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만 그것은 만인에게 제공되고 누구나 거기에 다다를 수 있도록 길이 닦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제서야 이제 만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공유될 수 있는 진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렇듯 오성적 이해를 거쳐서 이성적인 알미에요. 알. 네, 지식지 할 때 지인데 알미라고 보면 되고, 이성적인 알미에 다다르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발을 들여놓은 의식 쪽에서는 당연히 내놓을 수 있는 요구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오성적인 이해를 거쳐서 알미 되어야 학문의 발을 들일 수 있다. 네, 이건데요. 오성적인 이해가 지금 이거죠. 예, 완전히 내용이 갖추어지고 그 성질이 밝혀진 이해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걸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오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사유하는 것으로서 순수한 자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뭔 말이냐 싶을 수 있었잖아요. 오성적인 이해를 거쳐서, 오성적인 이해가 도대체 뭐지 싶은데, 이게 깨달을 오자일 거예요. 그냥 깨닫는 성질, 인간에게는 깨닫는 성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번역어가 일본어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영어 번역어가 뭐였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아무튼 영어 번역어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한번 쳐볼까요? 뭐였는지. 잠깐만요.
오성이라는 게 언더스탠딩이네요. 언더스탠딩이니까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능력, 이걸 말하죠. 이해하는 능력이 충분히 이해를 거쳐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납득이 돼서라고도 볼 수 있죠. 아무튼 근데 오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설명해 주니까 그걸 보자고요. 네. 해결이 설명해 주니까 오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곧 사유한다는 거다. 그러면 이제까지 오성적이지 않은 이해를 통해서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사유하지 않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유를 안 했다면 어떻게 진리를 발견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권위라던가 신에 의존하면 돼요. 신에 의존하면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지고, 권위에 의존하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파악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곧 사유하는 것, 순수한 자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성적으로 이해하다, 사유하다 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권위나 신개념 없이 자기 스스로 파악해냈다. 오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 파악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앞서 학문성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여기도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오성적 이해가 학문성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학문의 발을 들여 놓는 거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과 증명을 통해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유하면서 얻었다는 거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해된 것이란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학문과 비학문적인 의식이 공유하는 것이 되는데, 이를 통하여 비학문적 의식은 곧바로 학문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무슨 말일까 싶죠. 이해된 것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성을 통해서 이해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오성을 통해서 이해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탐구해서 판단한 거죠. 올바르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올바르다고 판단한 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학문과 비학문적인 의식이 공유하는 것이 되는데, 잠깐만요. 올바르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얘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학문과 비학문적인 의식이 공유하는 것? 잠깐만요. 제가 말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즉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미 알려진 학문 체계와 이해가 조화를 이루는 걸 말한다. 이 표현을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한 것 같긴 한데요. 이 표현에 대한 거를 제가 지금 명확하게 못하겠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어떤 의미인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학문과 비학문적인 의식이 공유하는 것이 되는데, 이를 통하여 비학문적 의식은 이게 갑자기 막히네요. 갑자기 막히네요. 제가 여기서 뭘 말하고 싶었냐면은, 지금 이 학문이 있잖아요. 학문,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학문과 비학문적 의식, 개인이 깨달은 거죠. 이 개인이 깨달은 게 공유가 된다 이거예요. 공유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서로 이제 학문적 인식하고 개인이 파악한 내용이 이제 서로 맞물려서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비학문적인 의식은 학문적인 것이 된다. 왜냐? 학문 체계에서 융화시킬 때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성적인 이해로 파악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잘 파악한 건지 아닌지 이걸 살피려면 기존의 학문 체계하고 대조해 봤을 때 이거 학문 체계하고 어느 정도 트러블이 있는지 이런 걸 봤을 때 별로 트러블도 없고 잘 맞네, 기존에 우리가 맞다고 하는 것들을 잘 이어받고 있네 싶으면은 이제 그 인식은 학문의 세계로 진입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더 많이 준비를 못한 것 같네요.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해결해 다시 볼 때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의미는 이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올바르다고 판단한 거, 이거는 이미 알려진 학문 체계와 지금 우리의 이해가 공유되는 것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학문적인 것으로 취급해도 상관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지금 기존 학문과 개인이 발견한 거를 일치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우려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교조주의거든요. 왜냐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이 학문,
네, 이 학문에 억지로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학문이 발전을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기존 체계하고 맞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기존 체계와 맞는다는 거는 말은 된다라는 의미예요. 말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증명이라는 건 현상화가 기초예요. 예, 현상화가 기초고, 이 현상화가 이루어지면은 그제서야 이거 맞다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간다면은 기존 체계의 논리를 따라서 갔을 때 기존 말대로면, 기존의 이론이나 법칙대로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론적으로 말이 되네 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실제 증명이 되면은 이건 정말 맞는 거였구나, 이 이론적으로만 말로만 맞는 게 아니고 뭔가 정말 맞는 거였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법칙으로서 정립될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증명하는 실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있던 학문과 비학문적 의식이 공유된다고만 해서 그 학문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 증명이 추가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끼워 맞춰서 학문으로 인식되면 안 될 텐데 끼워 맞춰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다 걸러지게 된다. 왜냐면 비판자들이 야, 네가 말은 된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증명해 보니까 안 되잖아, 이 얘기가 나온다 이거죠. 우리의 그 뭐 초전도체 그런 경우처럼, 초전도체도 지금 이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나오지만, 그래서 기존의 내용하고 봤을 때 될 수 있겠는데 싶지만, 안 되면, 그 증명이 안 되면 끝이 나버리죠. 예.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그 학문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 또 찾아봤는데, 밑으로 쭉 더 보면은 또 내용이 있습니다. 철학이 충실해지도록 하려면, 네, 철학이 어디에 충실해질까요? 학문성을 좀 더 띠게 되는 거죠. 학문적이게 되려면, 철학이 좀 더 학문적이게 되려면 사태 자체에 솟아나는 풍부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 사태 자체에 솟아나는 풍부함, 이게 뭘까요? 보면은 사태는 어떤 일이나 형상의 상태를 말해요. 예, 이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죠. 제가 지금 저녁을 시켰기 때문에 받았고요. 아무튼 사태라는 거는 어떤 일이나 현상의 상태, 그러니까 현상 자체를 말해요. 그럼 현상 자체에서 솟아나는 풍부함? 이 풍부함이 도대체 뭐지 싶죠?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니체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모든 일이 끝나고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파편적으로 기억이 남고 그 생생함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아, 이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계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짜맞추는 식으로 해서 상황이 구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거의 그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이 경험 자체에서 풍부함이 느껴진다고 한다는 거는 이런 지금 잠깐 제가 잠깐만요. 아무튼 이 상황 자체에서는 현장 자체 실제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상황 자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단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게 되면은 그 생각할 수 있는 단서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 자체에서만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때 누가 이랬는데 이래서 이런 거 아닐까? 아, 이래서 이런 거 같아, 너무 싫어,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현상 자체에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너 어제 그랬는데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해결을 하든가 해야지, 그냥 일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일기 쓰면서 하는 식으로 탐구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풍부함을 받아들여라, 진짜 현상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자발적인 힘으로 온갖 상이한 형태를 스스로 가꾸며 나가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현상에서의 주어지는 풍부함을 받아들이고 오직 자발적인 힘으로 온갖 상이한 형태를 스스로 가꾸며 나가야 한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아주 딱 좋다라고 생각한 표현이에요. 이 말 자체는 자발적인 힘, 자기 힘으로죠. 스스로 갖고 나가야 된대요. 이거 바디우가 뭐라 그랬나요? 수학이 이제 증명할 때 증명을
자기 힘으로 했다. 홀로 감당해낸 인식 과정이 있었다라 그랬잖아요. 수학이라는 게 동일한 표현이다 이거예요. 예. 자발적인 힘으로 온갖 상이한 형태를 스스로 갖고 나가 스스로가 꾸며 나가야 한다. 예. 스스로 가꾸어 나간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예. 꾸며 나가야 된다. 예. 꾸며 나가야 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자발적인 힘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권위나 신이나 종교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너의 사유 그 자체로 해라 이 얘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앞서서 보면 그 오성으로 이해한다는 건 사유하는 거, 예. 오성으로 이해한다는 거 너의 사유하는 능력으로서 이해해라. 그게 너 순수한 자아 그 자체다. 이거는 너무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것 같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아무튼 잠시 예. 스스로 이해해라.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바디우도 뭐라고 했어요? 바디우도 신이나 뭘 가지고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었는데 수학만이 증명을 통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했지만, 예, 여기 이제 해겔은 수학만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 이제까지 신이나 뭐 경험주의나 이런 걸로 또 이제 진리를 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증명을 통해서 해야 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뭐 맥락상 의미는 좀 다르긴 한데 좀 전개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져왔다 이거고요. 아무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유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종교적 의미나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너의 스스로의 힘, 사유하는 힘으로 우리가 현상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뭔가 결론을 내게 되면은 철학은 학문에 있어서 충실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얘기로 볼 수 있죠. 마지막 이제 학문성 관련된 구절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사태의 풍부함 받아들이고 오직 자발적인 힘으로 온갖 것을 스스로 꾸며나가야 한다. 예, 현상에 맞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고요. 사태의 풍부함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현상에 부합하는 증명, 예,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 논리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비판받기도 하고 검증을 거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너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라는 얘기. 예, 현상에 부합하는 증명을 해야 한다. 근데 물론 해겔이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 증명을 요구하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 흐름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증명을 가정하고 전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이게 해겔이랑 바디우랑 똑같은 얘기를 했네. 200년 차이 나는데 근데 서문에서 얘도 얘기했고 일단 비슷한 얘기했죠. 근데 얘는 이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은 수학을 좀 좋게 말하려고, 수학을 좀 포장하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학문에 있어서 수학적 증명,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거, 우리가 온갖 그 오염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증명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은 바디우나 해겔이 동일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어땠나요? 재미가 없었나요? 저는 보면서 이거 재밌겠는데 하면서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시간에 보니까 40분 정도가 돼가네요.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구절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해겔이 자기의 그 이제 흐름, 아까 중략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해겔이 이제 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나타난 건지, 지금 인간 정신이 이루고 있는 단계가 어떤 건지 살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면서 줄줄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줄줄줄. 이 스크롤바가 보이는지 안 보이네요. 스크롤바를 보여주면 해겔이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보게 되면 이게 줄줄이 있습니다. 이 해설을 다 하려고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예, 이제 여기쯤 가다가 이거 언제 다 하지 하면서 이제 하이라이트 치면서 이렇게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줄줄줄 이어지죠. 줄줄줄 이어지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까 봤던, 예, 완전히 내용이 갖추어지고 그 성질이 나는 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렇네요. 예, 아무튼 여기 아까 치면 맞아요. 여기
그 경험적인 것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종교적인 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새로운 정신의 시초는 폭넓은 변혁을 거치고 난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이며, 정신의 발전 경로와 보조를 함께해온 다양한 각고의 노력의 대가로서 생겨난다. 이 단순한 전체가 현실성을 띠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터전 위에 새로운 정신에 올리는 발전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러한 측면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학문의 보편적 이해가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전히 내용이 갖추어지고 그 성질이 밝혀진 것이 공교적이고 개념적이고 또한 학습을 통하여 만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기존의 체계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해야 우리는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문 방법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했던 얘기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무튼 하고 싶었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도 40분이죠. 네, 40분이나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길지만 좀 생각해볼 만한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헤겔은 저는 별로 그렇게 깊게 보진 않았고, 그냥 이제 제가 지금 보는 책이 쇼펜하우어, 그 다음에 알랭바디우, 헤겔, 그 다음에 한 권이 이제 뭐였더라? 한 권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네 가지를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러 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